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역시 예상한 대로 시장이 큰 매수세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잠잠하면은 우리도 같이 좀 잠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너무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거는 꼭 좀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수 자체는 괜찮아요. 코스피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핵심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하락 종목 자체가 상승 종목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 연동돼 있는 종목들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여러분들이 막 무리를 해서 뭘 사야 되고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지금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 상황이 반복이 되고 누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헐값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방에 어떻게 해서 계좌를 대반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눈높이 자체를 좀 낮추고 헐값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줍줍이라고 하죠. 주워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자체를 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가 가고 석유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고 예전부터 얘기 자체는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데, 아무것도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 들어가야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주식하시기에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VIP방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도 여기서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종목인데,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는 이때 당시에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 실적이 좋고 가격이 너무 쌌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ESG 경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최초로 이제 추천을 드린 후에 증권사 찌라시로 실적 둔화를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통상 이 증권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측도 잘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이 더 사고 싶을 때 목표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팔고 싶을 때 목표가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하반기에 실적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상반기만 보더라도 매출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1분기, 2분기를 놓고 보면은 이미 8조를 넘었고, 영업이익 자체만 딱 이것만 이렇게만 보셔도 1조가 넘은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3년 내에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뭐 하는지를 보면은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면은 이제 못 가져가고, 조금만 흔들리면은 또 못 가져가고, 그렇다 보니까 쓸데없는 급등주를 매매에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하루라도 어떻게 좀 땡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크게 먹고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쓸데없이 급등주 매매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포인트가 좀
큰 의미가 없는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은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뭐 급등주 매매를 하고 빠르게 투자를 하고 이것저것 뭐 가릴 거 없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방식의 문제는 잃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매매라서 오래 가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좀 뭐 어떤 뭐 주변의 사람들이 좀 어떤 아이템으로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똑같아요. 이게 망할 것 같아? 안 망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사업을 크게 차렸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잃는 것을 좀 생각을 안 하는 매매는 정말로 여러분들 오래 못 버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도 수십 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40세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최소 여러분들이 30년 이상을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급등주 매매를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흔들림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70세에서 뭐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 결국에는 착한 가게를 좋아해요. 착한 뭐 음식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착한 종목들, 착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고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열받는 거는 예상을 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하락이 나오면은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예측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지켜보느냐 못하고 지켜보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여유롭게 분할적으로 잘 좋은 종목을 담으시면 되겠고, 항상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4개월 하시면 99만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보는 관점이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무조건 종목이 싸고 가격이 착할 때 미리 들어가서 사서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는 말에 따라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거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간 것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안 간 것들만 골라서 딱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1개월 여러분들 뭐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1개월에 44만원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가격적인 이론, 그리고 실적이랑 가격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해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잘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싼 종목 좋은 종목 싸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지면은 그때 과감하게 사면 돼요,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뭐 12만원에서 13만 5천원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성이라든지 당연히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회복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카카오페이 뭐 이런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이 25일부터 펀드랑 연금, 보험 등 뭐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25일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은 이제 규제랑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사항이나 수수료율을 제한과 같은 이제 집정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뭐 중국 정부에서 규제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뭐 텐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알리바바의 좀 전철을 뭐 밟을 수 있다라는 뭐 걱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장기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뭐 애매한 와중에도 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이시티 이런 거는 뭐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실적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냥 뭐 평이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좋은 종목은 항상 이슈를 붙여서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서 내가 돌아올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다려야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뭐가 더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끌고 가셔도 돼요.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지금 31만원 이쪽에서 우리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흔들리는 거에 계속해서 같이 덩달아 흔들리시는 것보다도 저는 하반기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자체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41,000원 이하로 왔을 때, 두산마켓도 41,000원 이하로 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분할적으로 담으셔서 수익적인 부분 걷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850원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뭐 수익 챙기실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9% 10%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언제 뭐 상승이 나올지는 몰라요. 뭐 이게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로 잡아서 기다려서 한 방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기다림이 지루하고 이게 가기는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서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거는 못 맞추는 거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힘들어지고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돌려서 뭔가를 먹고 나와야겠다 하다가 고점에서 물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해운이 이게 뭐 3,750원에 돌파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대한해운 되게 좋다, 괜찮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아? 그럼 난 지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주변에서 대한해운이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사가지고 좀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 챙겨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랑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낯설 수는 있어요. 낯설 수는 있는데,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추석 지나면은 3분기도 끝났고 이제 4분기 때는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좀 하시면서 여유롭게,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